오늘 시장 안에서 IT주들의 흐름도 좋지만 전선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수혜주로 꼽히는데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대한전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또 박수호 기자와 함께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선주들이 좋은데 그중에서 유독 8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한전선이거든요. 그렇죠. 이 대한전선의 상승세가 코인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제가 사실 그 대한전선을 제가 기자 생활하던 초기부터 네. 대한전선을 좀 많이 취재하셨나요?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산전벽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많이 어려웠던 회사였는데 주인이 여러 번 손바뀜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역의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네. 오늘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은 거의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는 약간 소폭의 좀 조정을 왔다가 다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그 상승세를 보이니까 이건 왜 그러지? 이러면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스튜디오에 와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세가 무서운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반건설이 맞아요. 지금 발행 주식의 40%를 지금 가져갔다. 그래서 아예 그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한전선이 급등했다. 아무래도 이제 부잣집으로 이제 갔으니까. 호반 산업이 현금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건설사가 원래 현금이 지금 많은데다가 네. 특히 호반건설은 거의 그 사내에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놓고 보면 1조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전선은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봤을 때 40%를 지금 갖고 오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회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경영난도 겪었던 대한전선인데 네. 그 대한전선을 가져간 자가 호반건설, 네, 호반산업, 호반그룹주고 네. 그 안에서 지금 대한전선의 주식 40%로 합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네. 체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자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는 그렇죠.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네. 분석이 지금 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이 호반 산업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코스피 200 지수의 또 신규 편입될 전망이란 기사도 봤거든요. 그렇죠. 이 역시도 한몫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게 코스피에서 좀 괜찮은 회사들 일 경우에 이제 이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 투자를 하거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운용사가 어떤 펀드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이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됩니다. 뭐 아니면 펀드 중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펀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한전선을 담는 그런 펀드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많아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니까 코스피 200 종목 편입이라는 이거 자체도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3월 말 그러니까 지금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말에 대한전선 지분율은 외국인 지분율은 2.1% 정도였는데 6월 2일 기준입니다. 6월 2일에 외국인 지분율이 3.97%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대외 신인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어디요? 그 호반과 또 네네네네. 대한전선의 그 선포식에 제가 네네네네. 진행을 보고 그러셨군요. 네, 네네네. 왔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전선이 걸어온 길들을 영상으로 보니까 지금이야 기대감이 크지만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겪어왔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저도 괜히 네네네. 울컥했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전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1등하는 그런 기업이고 네. 1955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전선회사. 그러니까 종합 전선회사로서는 여기가 최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전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가 눈에 계속 보고 있는 전선, 전력,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대한전선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한전선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은 이제 그 건설 기반의 호반 산업이 인수를 했잖아요. 대한전선은 거꾸로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전선 산업에서 따박따박 영업이익이 한 이익률이 7%에서 8% 가까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금 여력이 많으니까 네. 건설사를 인수하고 또 뭐 리조트를 인수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무주 뭐 이런 리조트 이런 거 다 뭐 대한전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 뭐 트라이 이런 그 저기 뭐 의류 회사 이런 것들도 인수했거든요. 되게 많이 발을 뻗었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M&A의 명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네. 아쉽게도 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휘청하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주인이 누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네.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일단 퇴출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따박따박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이든 민간 사업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밀어붙였던 것이 이제 어느덧 효과가 나타났고 기업 가치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호반 산업 같은 이제 큰 회사가 이번에 같은 계열사로 편입을 시킨 거죠.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기술력, 본연의 네네네네. 가치였네요. 여기 더불어서 수주 소식도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좀 뭐 의미 있는 거는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네. 해외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 덕분에 6천만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그 사업 수주 소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컨소시엄을 굉장히 잘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방글라데시의 이제 교육부 산하의 교육정보통계국이 발주한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 프로젝트인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대규모 수주 663억이면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좀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또 해외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대한전선은 이제 앞으로 그 방글라데시에서 18만여 명의 초등교사, 초교 중등 교사 전문적인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대한전선의 이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1,000원선 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2배 넘게 지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2,440원이다 보니까 2배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연봉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연봉으로 보면은 대한전선이 이렇게나 높은 가격에 있었어? 라는 생각에 아마 놀라실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는 예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그렇죠.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서 지금 고평가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 저평가로 봐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펄을 좀 보면 사실 고평가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 수익 비율로 놓고 보면 지금 거의 145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나왔는데 이거에 거의 145배 이상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조금 우려하는 바이긴 한데 영업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뭐 건설 사업, 뭐 이런 외형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알겠다. 그렇지만 경쟁 업체인 LS전선이 그 LS전선도 이제 상장돼 있는 상장사는 LS로 상장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퍼가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배 대 145배는 너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LS 계열사는 뭐 오히려 매출이 엄청 큰데 대한전선은 아직까지 뭐 LS 전선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퍼가 이렇게 높은 거는 분명히 좀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가격만 봤을 때는 이제 고평가 수준이다. 그럼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대한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기대감, 호재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잖아요. 네.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많은 대한전선이거든요. 네. 더 봐야 될 만한 키워드, 이벤트, 또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선? 네, 전선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력과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 시대를 넘어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으면 전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단순히 저는 그 건물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권선이라고 하는데 권선이라는 게 이제 그 이를테면 전선이 있으면 전선에 이렇게 감은 거를 권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일링처럼 네네. 감아진 거요? 그래서 이 권선이라는 거를
많은 회사들이 할 것 같지만 오래된 회사, 업력이 있는 회사가 권선을 만들어야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광통신이나 전기차의 권선을 만들어 본 회사가 국내에서 뭐 LS 전선도 있습니다만 대한전선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역량이 된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LS 전선 경쟁사인 LS 전선 이야기를 조금 보니까 권선을 800V 전압에서 이렇게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권선 가지고 향후 6년간 2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청사진을 낸 걸 보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대한전선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절반만 해도 새로운 그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 박수호 기자님의 촉으로 짚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